여기가 이제 최배달의 아드님이 계신 곳입니다.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한번 내보시죠. 최배달님의 장남인 최광범이라고 합니다. 체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현재도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신 거죠? 어렸을 적에는 네. 좀 운동을 좀 과격하게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거의 이제 유지 수준? 굉장히 동안이세요. 아니에요. 저 이제 슬슬 머리가 빠지고 있고요. 배가 나온 다음에 이제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운동해도. 삼형제분들 다 이제 운동을 배우신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그게 굉장히 크죠. 처음에 시작은 그거지.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어머니는 운동하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내가 위기를 느낀 거야. 어디 가서라도 최배달 아들. 야, 쟤 운동 되게 못해.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닌 시비가 붙어도 애들이 막 야, 최배달 아들 싸운대. 뭐 이런 게 막 있거든. 네, 타이틀이 있으니까 내가 얘를 때리거나 뭐 이렇게 제압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더라도 적당하게 이렇게 밀어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내더라도 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게 있었지. 그때 13살, 14살, 15살 때는 내가 아버지의 명예 그런 게 있으면 컸죠. 지금이야 그게 명예가 아니다. 무서움에 대해서 무섭다고 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두렵다고 하는 게 그럴 수 있는 거지. 야, 그게 최배달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최배달 아들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들이나 뭐 누가 이제 딱 이제 누가 최배달 아들한테 딱 갔는데 딱 보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아버지 제가 가르대 할까요? 그랬더니 목숨 걸 자신 있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진지해지는 거야. 아버님은요, 가르대 얘기만 나오면 이게 진지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너 좀 한다는 것 같은데 너 정도 실력은 빗자루를 쓸 만큼 많아. 목숨 걸 정도가 되면은 해. 근데 나는 내 아들이 목숨 걸고 뭘 하는 거 좋지 않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책을 읽는 무인이 될래? 운동을 하는 학자가 될래? 근데 무인은 목숨을 걸어야 돼. 물론 공부도 목숨 걸고 해야 되지만 그 거는 목숨과 목숨은 달라. 이건 진짜 목숨이야. 그게 아닐 거면 아버지 후광으로 적당히 갈 거면 하지 마. 왜 하필 의사? 운동을 하다 보니까 꿈이라는 거가 생겼는데 무술 쪽으로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지금 무술이 없어. 다 스포츠화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독불장군으로 하자니까 조금 그렇고 내가 무술을 하면서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다는데 이게 진짜일까?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자꾸 가질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옛날에는 무술가가 그 의사 역할을 담당했다고. 이해를 하고 이제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무술했다고 몸을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련하려면 몸을 이해하면 단련할 수가 없어. 아버님이 이런 말을 한 게 한 번 머리에 와서 박혔거든. 무술은 상대와의 투쟁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르면 활인으로 된다고 그랬어. 결론은 상대를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내 식구, 내 동네, 내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활인이야, 활인. 그러면 그게 딱인데, 의사가? 그래서 이제 의대 쪽으로 갔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사무소에서 간신히 의대 들어갔지. 저는 솔직히 어릴 때부터 바람의 파리사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양동근 씨도 직접 만나신 적이 두세 번 만났었어요.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어울리대. 양동근 씨 연기력이 훨씬 더 돋보였던 것 같고 정동 감독님이랑 여러 번 만났거든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동 감독님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느냐. 늘 똑같이 화려한 발차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배달의 강함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이게 더 보이겠느냐.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정동 감독님 정도 되면은 매너리즘처럼 뭐 영화를 찍어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을 텐데 그 하나하나를 고민해가지고 다가가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안 됐는데. 양동근 씨도 와서 몇 가지 질문을 많이 하던데. 아버님의 그 성격 보여지는 건 많다 이거죠. 한 방 치면은 막 동전도 휘어지고 한 방 치면 소도 죽고 이러는데 그러면 계속 그런 이미지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이미지로 나가야 되는지 내가 봤을 적에 잘 표현했는데 뭐가 빠진 거냐면 유머러스한 게 좀 빠진 거. 최배달 선생님이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온하시고 네네. 다정하신 그런 아버님이라고 들었어요. 아니 그게 이제 편견인데 아버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온화하다고 그래요. 예. 근데 아버님을 매체로만 본 사람들은 무섭다고 그래요. 솥불 자르고 격투기 하시고 이것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코미디언이 항상 웃긴 사람은 아니고 배우들도 항상 멋있게만 나오진 않는 것처럼 매일 사람 때리고 훈련하고 인상 찡그리고 이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버님은 천성적으로 좀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맞고 그다음에 사람 잘 믿고 아버님은 전혀 집에서 근엄하지 않으셨어요. 일단은 뽀뽀도 많이 하시고 설거지도 자주 하시고 네. 유머도 많으시고 말하거나 이럴 적에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같이 운동을 하시면 확
달라지세요. 도복 바지만 입고 우통 벗으시고 와서 따라하라고. 어떤 운동을? 정권치기, 그다음에 이 치기 어. 이런 거 치기 하는 거를 그냥 따라 했는데 교정을 해주거나 그랬던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냥 같이 하는 게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때 끽해봐야 초등학교 1학년 뭐 올라가봐 책장 같은데 올라가는 거. 네. 옛날에는 절벽을 손으로만 해서 올라갔었다. 그러면 이 손의 힘이 되게 좋아진다. 손가락으로만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했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은 뭐 일로 듣고 일로 빼죠. 뭐,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차 타고 올라갈 거야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꼭 같이 목욕하는 거 좋아하셨고. 근데 이제 이상하게 저는 아버지랑 친했는데 운동할 때 무서우니까 둘째는 어떤 핑계를 대고라도 이제 안 하려고. 평소에는 이렇게 자상하시다가 운동만 할 적에는 사람이 확 변하니까 눈빛부터 달라지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무술에 대해서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지만 나머지는 글쎄요 좀 어리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머님이랑 같이 있을 때도 보면 맨날 혼나. 맨날 혼나요. 예.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집에 있는 조그만 나무가 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결론은 자르시긴 했는데 부러뜨리신 거지.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톱을 쓰는데 톱질을 잘 못하셔요. 정확하게 밀고 긁고 밀고 긁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다가 그냥 분질러 버리셨는데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졌지. 이렇게 빼쭉하게 되니까 이쁘게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리숙한 모습에 한쪽만 파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운동하실 때만큼 굉장히 진지하셨다. 그쵸. 돈을 버는 어떤 업이 아니라 나와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가라데랑 나랑 같아. 최배달은 최배달, 최영이라는 최영의, 최영이는 인간 최영의. 아버지도 약간의 정신병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하나의 모든 걸 이렇게 올인하는 건 약간의 정신병.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가라데 광, 가라데에 미쳐있다. 약간 미쳤다 이런 말을 아버지는 좋아했어요. 나는 가라데라는 무술에 사람이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느냐에 미쳐있어. 자부심. 그게 너무 이제 그게 이루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미쳤다는 말을 좋아했고요. 그 말 자체를 좋아했어요. 가라데 바보. 예. 그러니까 이제 가라데 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본래의 성격인 막 웃고 유머러스 하시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어요. 아버님 가라데 가면 초단 따면 10명이랑 대련해야 되지 않냐? 해야지. 그럼 2단 따면 20명이랑 대련해야죠. 해야지. 3단이면 30명이잖아요. 그럼 4단 때면 40명. 죽는다. 야 2분씩만 해도 80분이야. 그럼 1시간 반 동안 대련을 하는데 80분 동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봐. 어려운 것이다. 근데 그럼 5단이면 50명, 6단이면 600명이 아니야. 5단부터는 돈만 내면 줘. 진짜 최배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멘탈이 어마어마했어요. 아버지가 소를 때려잡은 거, 동전을 휘는 거 그거는요 유전이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노력이야. 그러면 그 무명의 축구 선수가 노력을 안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메시는 메시라. 비교할 게 상대랑 비교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격투기 도장에 갔더니 나는 너무 쉬운 거야. 편해. 그리고 금방 늘어. 그런데 어머니가 똑같이 해서 감성적이어야 된다고 피아노를 보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 손이랑 이 손이랑 따로 놀아. 같을 수가 없구나. 절실한 마음, 아버지가 좋아했던 극자, 극진의 극자, 극으로 갈 수 있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나도 한번 소를 한번 뭐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죠. 자녀분이 있죠. 아들하고 딸 하나 있죠. 유전자가 좀 같나요, 근데? 아들한테는 조금 간 것 같아. 운동 잘해요. 어... 운동 잘하는데 다른 걔가 운동으로 먹고 살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태권도를 좀 배우고 있는데 적어도 태권도 4단은 좀 돼야 되지 않겠니? 적어도. 왜냐면 이게 기본은 돼야 돼. 왜? 최배달에 손자면 관심은 없어도 태권도 4단이나 3단. 그 다음에 선택 이어지지. 일단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될 거고 나중에 된다면 아버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은 게 내 꿈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술 쪽, 우리 아버님이 무술 쪽을 하셨으니까 무술 쪽이든 격투기 쪽에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생활을 접는 분들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을 조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치지 않았지만 꺾인 사람들한테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공부하면서 하지 않아. 그때라도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 하나. 어린데 재능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길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을 좀 도움을 주는 재단을 좀 만들어서 격투기 쪽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병원이 잘 돼야 돼. 네, 의장부 본 생각이